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편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기자 이준기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로 그 건강에 유의해야 될 그쵸. 네, 시기예요. 환절기인데 너무 환절기가 춥게 확 다가갔습니다. 지금. 팍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기 그 갑자기 주변에 영하로. 이제 부모님들 연배 되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 많아졌어요. 건강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음. 이제 환절기 때문이고 사실 우리도 이제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신경 네.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 박명수 씨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이거였어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사실은 21세기 연령대가 좀 명언입니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다들 조심하면서 네, 살살 사십시오. 예, 여러분 몸은 여러분 몸이 아니라 가족의 몸입니다. 네. 가족의 몸. 네. 맞습니다. 네, 어. 건강 잘 챙기시고 뭐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예, 힘들고 지칠 때는 밀떡과 함께 예, 휴식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밀떡으로 이어지는 네. 거예요. 그럼요. 네. 결론은 밀어내야죠.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진짜 유의하시라고 네, 한 말씀 네. 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밀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이 기자님이 네, 네. 취재하거나 네, 또는 네. 그 과정에서 좀 코너 이슈- 이름이 이거네. 이 기자가 한다. 그리고 아주 급조해서 얘기 나오네. 네, 네. 그 옛날 이경규 그 따라하신 이 거 기자가 아니에요? 간다. 너무 따라갔는데 그거 그 너무 양심 똑같아요. 냉장고 주나요? 아 그러면 이 기자가 온다 아닙니다. 온다? 이경규 씨 거 오래됐기 때문에 해도 돼. 네. 그럼 이 왔다 기자가 갔다 따라간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또 이거. 네. 자, 이 기자님이 취재 취재 중에 수첩도 딱 꺼내셨습니다. 네, 취재 중에 좀 이슈가 될 만하다 네,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네. 그런 네, 네. 이슈인데 군용 트럭. 네. 네. 이제 우리나라 군용 트럭이 이제 일대 개편되죠 이제. 완전히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두돈반이랑 60 트럭 여기에서 무슨 네. 문제가 있는지 네.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게 상당히 그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상 한국군 그 두돈반 흔히 말하는 두돈반 60 트럭이라고 말을 하는 이 트럭이 찝차. 네. K511 이 트럭이 지금 완전히 신형으로 신세대 버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늦었죠. 아주 한국군이, 늦었죠. 네. 전차하고 뭐 이런 쪽에는 돈을 많이 쓰고 네. 뭐 포 눈이 잘안 쪽이다 뭐 보이는 자주포 쪽은, 이런 네. 쪽에도 뭐 K9 네. 같은 거 가질 정도였는데 사실 이 K511은 뭐 70년대 개발 모델이 아직도 지금 그대로 생산되고 있을 정도. 물론 개량점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 있습니다. 요즘. 어우. 근데 어쨌든 기본 차대 자체는 70년대 개발. 미군 그것도 뭐 오리지널이 아니고 미군 그 M35 트럭 그걸 베이스로. 중요한 거는 그런 걸 개량을 네.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필요적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고요. 네. 필요적 요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장성들의 체격이 네. 남다르게 커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도 했고 전장 환경도 점점 급변하고 있고 그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대전에 맞는 네. 군용 트럭을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늦었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나 어찌됐든 네. 늦은 감이 있지만 네. 많이 있지만 교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어떤 시작되고 문제가 있어서 이슈로 한번 다뤄보고 싶으셨나요?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미군의 FMTV 그 계열하고 이제 비슷하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지금 좋은 방향이죠. 좋은 방향이고 이게 뭐 전술형, 장갑형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쓰겠다. 모듈식으로. 네. 저 FMTV가 뭔지 FMTV면 예. 예, 군용 요게 TV 같은데. IPTV는 아니고. 아 네. 말씀 좀 예, 주시죠. 예. 요게 딱 말 그대로 패밀리 오브 미디엄 택티컬 베이클이라고 중형 전술 차량 시리즈라는 거거든요. 아 가족. 네. 그래서 미군이 이 기본 트럭 베이스를 가지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바리에이션을 만났어요. 뭐 바퀴가 4개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6개짜리도 해가지고 그 종류가 지금 수십 종류입니다. 그 기본형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보급과 정비는 굉장히 쉽게 그렇죠. 하고 필요에 패밀리화를 해서 따라서 말 그대로 패밀리가 네, 들어가서 각종 전 세계를 작전권을 하는 미군에 맞게 필요한 거를 다양하게 쓰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 그냥 카고 트럭 버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장갑을 붙인 버전, 그다음에 이거를 뭐 크레인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공병이 쓸 수 네, 있는 네. 버전 뭐 굉장히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 한국군도 지금 이 흐름으로 가려고 하고 있죠. 처음에는 그쵸. 이게 그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게 맨 처음에는 그 중형 그
장갑 차량하고 네. 트럭하고 따로 가려고 했거든요. 전술 차량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베이스로 가자 해서 지금 그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정 과정에 그 군용 차량 납품에 뭐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기아 자동차와 한화 디펜스가 붙었죠. 네, 디펜스가 붙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이 선정 과정이 그 불공정했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그 서로 이렇게 뭐 업체가 알려지지 않게 해가지고 그런 공정한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지금 문제가 제기돼서 그래서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이게 좀 설왕설래가 있어요. 설레가 있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믿기는 좀 어려운 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대 스무스부터 나온다 예, 진짜. 상대 업체에서 어떤 역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근거 없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일선에 계신 기자분들도 어떤 그런 근거 없는 거에서 또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제가 파주에 있는 출판 도시에서 일을 한 적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파주시에서 한 몇백억짜리 공사를 이제 그 하청이란다. 그거를 선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출근해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그 심사하는 장소가 제 옆에 홀에 있는 옆에 있는 큰 홀이었고요. 회의실 같은 데였고 검은 양복 입은 남녀 수십 명이 카페에 까마귀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뭐 복사기 다 들고 와서. 저승사자인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그 심사위원들도 당일날 새벽에 알려준 거예요. 몇백 명 중에 상보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오면은 1대1로 저기 시청 사람들이 붙어서 접촉을 못하게. 심지어 화장실도 따로 쓰게. 예, 점심도 따로 차에 몰고 나가서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안에 심사위원들이 있으면 일종의 프리젠테이션을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럼 뭐 그 공사가 500억대인가였기 때문에 진짜 내노라는 회사에 다 온 거예요. 다 와서 뭐 즉석에서 자료 뽑아야 되니까 막 진짜 프린터기 가져와서 이렇게 프린터도 하고 막 그날 제가 커피를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1년 있다가 출근하다 뉴스를 들었는데 이것도 부정이 개입된 거예요. 그 와중에도요? 그 새벽에 그 야. 몇백 명 있잖아요. 네. 건설회사의 그 몇백 명한테 다 연락을 미리 해놨대요. 우리한테 그 출발할 때 우리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출발하면서 새벽에 연락받고 가야 되잖아요. 네. 새벽에 택시 타고 오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선정됐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눈치하면서 이게 나중에 발각돼갖고 막 파주시청 공무원도 몇 명 구속되고 건설업체 직원도 그렇죠. 그거는 네, 문제가 되니까. 이 트럭이 지금 소요제기 수량 해가지고 몇 조짜리 사업 정도 되나요? 규모가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1조 얘기 들었어요. 7천억 정도 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단일 교체가 규모로 큰 그렇죠. 상황입니다. 지금 한번 교체가 되면 이것도 몇십 년 갈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이 뭐예요? 거의 30년은 가야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 그 정비랑 수요 보급 이제 부품 이건 다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정말 놓칠 수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잡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기관이 방위산업청인데 그렇죠. 거기로 다 방사청 소음이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무기체계 사업을 하든지 꼭 이런 잡음을 안고 가야 되는 것도 참 이제는 정말 개선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특히 네. 뭐 군용 트럭이면 어떤 그 선정 과정에서 뭐 정말 클리어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거를 뭐 블라인드를 난 이해가 안 가네. 네, 그게 그래서 좀 뭐랄까 한마디로 회사가 지금 기아자동차하고 하나디펜스 두 회사가 붙었는데 지금 뭐 문제 제기되는 거는 하나디펜스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았냐. 사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미 기아자동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하나디펜스한테는 너무 꼬투리를 잡았다. 그리고 뭐 기아자동차를 지금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은 기아자동차가 이번 아덱스에 그 차량 전시하고 한 게 그게 그 이미 선정된 블라인드 것처럼 테스트를 어긴 거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를 하고 템퍼링이다. 네. 여러 측면이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저는 사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이 군용 트럭을 이번에 개편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적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상군을 이제는 더 이상 걸어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그렇죠. 그 대명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량의 그러니까 지금 소요량은 1차분일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게 이제 계속 될 텐데 그러면 뭐
최종적으로 몇 조짜리 사업이 되는 그렇죠. 뭐 대한민국 지상군의 BCT화죠. 뭐 기갑여단, 네. 산악여단, 네. 그다음에 이런 차량화 네. 보병여단. 심지어 이런 트럭마저도 방탄 버전을 해가지고 최전방에 가는 병사들은 장갑차 수준의 그렇습니다. 방어를 받게 하겠다라는. 아니 그리고 개념이니까.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징집할 수 있는 병력 수가 계속 줄어들면 네. 좋든 싫든 사실은 기갑화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한국군이 네. 사람 귀한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것이 이제 뭐 한화 디펜스에서 되든 네. 아니면 기아 자동차. 기아에서 기아가 승리가 되던 좋은 성능 좋은 차량이 한국군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이게 그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그 한국 지상군 ROC상 교전비가 네. 이 트럭을 운용하면 교전비가 상당 부분 그 개선이 된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됐던 적성국의 전사자 대비 한국군의 정사자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당연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장터까지 걸어가거나 막 피로도가 쌓인 상태에서 작전에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사상률부터 작전 틀리죠. 성공률이 낮아지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뭐 전차부터 지금 기동화가 전제가 된다면 당연히 뭐 거기에 따른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트럭의 신형과 보급화가 될 수밖에 없고 기아에서 내민 브랜드가 지금 아미타이거라고 부르나요? 그 차량들 모델은 저도 봤긴 봤는데 기아에서 내민 게 아미타이거 아니고 그 아미타불인가요? 아니요. 그 국방부에서 네네. 추진하고 있는 그 이런 그 전략의 모토가 아미타이거라고 네네. 그러는 거죠. 타이거 뭐 4.0, 호랑이 4.0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호랑이 너무 좋아해. 네. 난 좋은데? 네,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통 TV나 아니면 그 신문에서 봤던 그 신형 차량 후보 모델들은 네. 대부분 다 기아 자동차가만 공개가 된 건가요? 그렇죠. 언론 노출은 주로 기아에서 그 현대 파비스 트럭 기반으로 한 그게 많이. 근데 노출돼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저기 그 플래툰지도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군사 잡지사에서는 가끔 다루었죠. 한화 것도 지금 네. 모델이 나오는데 여기 또 그 기아 자동차 쪽에 좀 적극적이었던 게 일단 그 전술 차량 목업은 이미 작년 DX 코리아 때 공개를 했었어요. 까만색으로 칠해서 그러니까 그 전시했었거든요. 일정상은 모르겠지만 양 업체 중에서 일단 좀 발빠른 행보를 보인 건 기아 자동차가 맞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기아는 이걸 아무래도 또 뭐, 네. 계속 노린 거죠. 이게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게 수십 년 전부터예요. 그렇죠. 네. 그들은 그리고 뭐 유리하다면 유리할까 기존 그 차량의 생산 배치도 기아 자동차 또 아시아 자동차 그렇죠. 원래 아세아 자동차에서 네. 시작된 거죠. 아시아 자동차에서 나왔던 그런 모델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노하우나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한화는 이제 그걸 이제 그 뺏으려고 그럼요. 하는 게 이제 뒤늦게 하나. 좀 참가하긴 했었고 나름 그래도 꽤 의욕은 보였는데 그래서 뭐 좀 그렇게 불만이 있다. 뭐 절차상의 하는 문제가 거죠. 있다면 뭐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그래서 일이고요. 지금 네. 뭐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리고 뭐, 네. 하나에서 좀 저 이의 제기를 할 만한 그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보도를 했던 게 또 SBS 김태훈 기자 그 뉴스가 가장 크게 났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그래서 그 보도가 몇 번 되면서 이 말 그대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정보가 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저도 네. 지금 계속 뭐 체크는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사실 이게 번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김태훈 기자의 그 보도 내용이 이슈화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도가 있고 하나 네. 디펜스에서 어떠한 그거에 대한 물증 자료가 나온다면은 상황은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 거기에,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지난주에 그 또 보도됐던 내용 중에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네, 넘어가야 할 게 있었어요. 바로 그 34단에서 네. 우호현 그 SM 그룹의 이제 회장. 명예 회장이 SM이 우리가 아는 그 SM 맞나요? 그건 아니겠죠. SM 엔터테인먼트. SM 네. 엔터테인먼트 레드벨벳 그거 이수만 아니에요. 씨, 어. 이수만 씨인 줄 알고 네. SM이라고 그거 해서. 아니에요. 뭐 그래서 해줄만 하죠. 왜냐하면 사실 뭐 그걸로 오해한 걸그룹들이 분도 많았어요. 그 걸그룹이 군대 사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그 이제 여기서의 이슈는 그 민간인들
민간 후원자를 대우하는 그 예우가 네. 사열까지 가야 되느냐. 사열의 지나친 거 형식을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띄웠고, 엄청 많았죠. 또 반면 한쪽은 군을 도와주고 군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을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뭐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군에서의 어떤 그 예우를 가지고 너무 그렇게 그 민감하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은 아니냐. 그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정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 SM이란 그룹에서 그 30사단이었죠. 이 사단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후원을 해준 건가요? 이거는 30사단뿐만은 아니고요. 네. 30사단도 30사단이지만 그 이 그룹의 그 명예 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뭐 모르게 네네. 또는 알게 네. 이렇게 군을 그 지원을 또 해왔던 물품을 직접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금전적 지원도 하고. 사실 제가 파주 출판 도시에 있었을 때 그 출판 도시가 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들을 후원을 받아서 근처 이제 이제 아는 후배가 근무하는 구대에 그 이제 도서관 만드는데 기증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기뻤죠. 그리고 그 표창장은 지금도 가지고 있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저한테 막 구대 공식 행사에 와서 이렇게 해주면은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도와줬던 거는 저 한 명의 그 군인으로서 군인들한테 후배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마음이지 사실 이걸 가지고 뭔가 티를 내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랬으면 제가 좀 더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난리를 쳤겠죠. 그렇죠. 그 네. 이슈에 대한 답을 해주셨는데 네. 각자 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느냐. 우선 정 작가님은 그 정도 그렇게 후원을 했으면 하는 거고 네. 군에서 뭐 그렇게 예우를 한다고 했을 때 사양을 하겠다. 네. 그분은 좀 사양을 했어야지 맞는 거고 군에서도 그런 예우 정도까지는 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명예 사단장 임명장 네. 그다음에 사단장실 같은 데서 이게 상임장 주고 뭐 그다음에 그걸 만약에 언론에 이용하는 홍보하는 거 정도는 왜냐면 뭐 회사 차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이제 후원을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지만 그걸 또 사열까지는 또 병사들 데려다가 또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30사단 측의 얘기는 그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네. 늘 하던 아침 조회 형식의 어떤 또는 뭐 늘 하던 사열이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이 이벤트로 추가로 뭐 이렇게 한거 동원을 아니고 하거나 이런 건 한때 그냥 뭐 아니었다.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글쎄요. 네. 그건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군의 사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정확히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게 뭐 병사들이 고생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군과 민은 엄격하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 통제도 명확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런 식으로 입장이시다.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적인 선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군 내부의 사적인 연결, 그다음에 군과 외부의 어떤 사적인 연결이 우리는 어떤 결말이 난지 알고 있어요. 12.12 서울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럼요. 자꾸 그게 오버랩돼서 네. 사실은 좀 그런 과거의 면이 있어요. 네, 어두운 그림자가 네. 자꾸. 이 기자님은 겹치는 어떻게 부분이. 보세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또 문제 제기되는 부분의 하나가 또 명예 사단장이라는 건데 이게 또 원래 명예 그거는 대령까지밖에는 못하게 지금 법이 정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대령급 사단장인가요? 그 뭐 대령급 뭐 연대장도 아니고 갑자기 뭐 네. 대령이 뭐 사단장 돼서 이게 저걸 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뭐 법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좀 제가 보기에도 과했던 측면이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냥 뭐 사단장실에서 간단히 끝냈으면 될 그렇죠. 건데 네. 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게 어떻게 되면 했을 때. 안 좋은 전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그런 그리고 거 있었는데 나도 좀 해달라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서운할 수 있는 사람도 네. 분명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저도 비슷한 서운해지네요. 예. 책을 내가 몇 권을 아닙니다. 네. 저도 근데 내일 전화 옵니다. 한번 하시죠. 아니 저도 근데 의견이 비슷해요. 네, 네. 비슷하고 그런 측면은 좀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건데 반면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너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하고 어떤 이러이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는 가벼운 의견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는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픈 네, 또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있어서 좀 더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보고 그 좀 강하게 어필하고 그런 측면도 좀 있고 민감하다는 측면이 있죠. 예, 그러다 그럼요. 보니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게 군을 알게 모르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뭐랄까
좀 박하게 보는 그런 그러니까 측면이 이게 그런 측면이 네. 조금 있어서 그런 측면은 이 기회에 좀 이런 것도 좀 고쳐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제 후배 중에 라미현 씨라고 아시죠? 그 이제 미국에서 한국 전쟁 참전한 이제 참전 용사들 사진을 찍어주신 분이 예, 알고 계세요.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효재라고 저는 네네네네. 부르는데 현효재 이 씨. 친구가 사실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나 봐요. 뭘 아, 하려고 특히, 사진을 예. 찍어주느냐. 군 아, 쪽에서도 오해를 네. 많이 받더라고요. 네, 군 쪽도.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가서 아는데 네. 그냥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자기 돈 쓰면서 하는 자기 돈 거거든요, 쓰면서 그게 하는 사실상. 거라서 뭘 그 바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아니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바라고 했으면 한국전 참전 용사나 이제 뭐 장군들 사진 찍으러 다녔어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도 그냥 푸에르토리코의 사람들도 그 뭐 한국전에 많이 사병들 있었거든요. 뭐 다 늙으신 분들 그런 분 그렇죠. 찍고 있는데 다 그걸 찍고 네, 그다음에 좀안 좋은 또 눈으로 보는 후원을 받죠 당연히. 왜냐하면 미국까지 그 장비들 싣고 가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은 그 얘기들 계속해요. 자기는 정치적인 성향도 없고 그다음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군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일말의 불안감에 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리고 해보고 그런 걸 있습니다. 또 군 이야. 쪽에서는 또 경력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 아니, 사실- 라고 말한 높은 분들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좀 서운하게 느끼시더라고요. 아유, 왜 그렇게 아니, 근데- 삐딱한 시선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걸로 사실 나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나쁜 실제로 사람이. 뭐 그런 네. 거를 그렇게 이용해 먹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에서도 좀 그리고 네. 라미현 씨가 하는 정도면 경력을 이용해도 돼요. 1년에 지금 몇 번씩 미국에 가서 뭐 사진 찍고 액자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 네. 협찬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 진짜 국가가 자비라는 해도 부분이 모자를 많더라고요. 파네. 솔직히.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는 몇십 년 후에 한국 사람이 와서 예. 사진 찍어주고 이게 대부분 영정 사진이 되는 거예요. 네. 가족들의 그쵸. 실제로 영정 사진으로 사용이 되고. 실제로 그 음. 찍어드린 사진 중에 이미 뭐 작년에 찍었는데 올해 돌아가신 분.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한국 전쟁에 왔을 때 그 친구들이 죽고 자기가 사선에서 했던 경험이 이 사진 한 장으로 녹아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큰 위로가 큰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알아주고. 가서 싸운 나라의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고 기억해줬다는 거를 굉장히 고맙게 여기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페이스북 계속 보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 요구하거나 바라질 않고 아마 SM 그 회장님도 그러진 않았겠죠. 예,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믿긴 하지만 네. 우리 속담에 딱 좋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아간 배 떨어지니까 오얏 나무 아래선 각근을 고쳐 쓰지 말고 그렇습니다. 네, 배밭 좀 조심해야죠. 네. 34단 측에서도 이게 뭐 군대에서 크게 해줄 건 없으니까 음. 이거라도 한번 그런 거죠. 화려하게 좀 해주자 네. 라는 이건데 느낌이 아니었을까 좀 싶습니다. 더 생각을 한번 하고 했었어야 네. 되지 않나 진짜 뭐 싶었었고. 군대에서 뭐 진짜 뭐 금일봉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원을 받았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좀 크게 해주자. 아쉬움, 아쉬움도 있고. 그냥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좋은 취지로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 참. 오호연 그 회장님. 회장 그분도 네, 네. 자기가 지금껏 그 알게 모르게 드러내지 않고서라도 그렇죠. 네, 네. 그런 지원을 했으면 이렇게 사단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 정중히 거절했는 것도 아니면 하나의 방법이었지 국방부에서 않았을까. 방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후원해 주는 사람한테는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포상을 해주거나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뭐 표창장이라든지 뭐 맞아. 위조만 아니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건으로 해서 그 어떤 그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네, 네, 저렇게도 그럼요. 생각해보고 또 아까 제가 그 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지원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이 기회에 좀 더 네. 생각해보는 기회가 그러면 나중에 되었으면 기회 되면 라미언 씨를 한번 불러서 한번, 이게 좀 예, 얘기를 그 좀 들어보면 좋은 좋겠네요. 시간 가지면 네,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한국전 네, 그 참전자분들을 그렇죠. 실제로 많이 네. 만나셔가지고. 네. 이번 시간은 그래서 그 지난 이슈 중에서 군용 트럭의 그 교체, 기아 자동차와 하나 디펜스. 네. 하나 디펜스의 관련된 그 문제, 1조 7천억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문제를 이 기자님이 제기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봤고요. 또 하나는 34단에서 그 민간인에게 이제 예우를 한다고 명예사단장. 군 명예사단장 해가지고 사열까지 받았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슈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것으로 마무리를 짓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또 네.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